일단 이 좋은 랠리에 초대해 주신 강병훈 사장님이랑 모든 리더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제가 밤에 근무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아무래도 도착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미리 왔는데 와이프랑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싫었는데 어제 또 리조트에서 들어가니까 너무 방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혼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이지락과 웰 에이징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떨리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제가 저희 병원 흉부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환자 나이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올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숫자는 9만 명밖에 조회가 안 돼서 이거밖에 없는데 89,990명 중에 85세가 0.9%가 있었고요. 75세 이상이 19.3% 있었고 65세 이상이 44.6%가 있어요. 그만큼 병원은 65세 이상이 먹이 사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건강 수명은 아주 짧답니다. 평균 수명보다 한 8년 정도 건강 수명이 한 8년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뇌와 혈관만 튼튼해도 우리 건강 수명은 한 7년, 8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장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치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많은 환자들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 그 다음에 웰빙, 힐링, 웰다인 이런 말을 쓰자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말은 웰 에이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징이라는 의학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노화는 그 세포 단위에서 생기는 변화고, 그래서 기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을 이야기하는 세포 단위의 생화학적 변화를 노화라 그러고, 이 노화는 유전학적으로 결정되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는 플라스틱 서저리 아시죠? 성형외과 가보신 분 계실 건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화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늦출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노화는 10대 때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는 장수 건강을 넘어서 아름답게 살자는 거고, 요즘 노인들이 희망하는 젊은 건강하고 치매 없고 아름답게 늙는 걸 원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건강보험식품 먹고 머리를 심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65세 이상이 한 반 정도가 이래 먹고 있는데 노화는 10대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노화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웰 에이징, 안티에이징 사업은 의료와 달리 치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의료는 반대로 예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의 변화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치료에서 예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의료에서 말하는 예방은 세 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 예방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예방이에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근데 미국은 지금 그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1차 예방을 가고 있죠. 식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예방 쪽으로 가고, 실제 우리 의료에서 앞으로 중요한 건 1차 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하는 웰 에이징을 위한 7가지 단계를 보면, 일단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고 담배를 피지 말고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싫어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된 예방법을 따라라 하면서 그 밑에 뭐가 되냐면 피포 메디슨을 참고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피포 메디슨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맞춤형이고 예측 가능하고 정밀 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놈, 우리 유전 정보가 다 분석되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베이스는 뭐냐면 모든 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진료 기록이라든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다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포 메디슨이 4개의 P죠. 예측하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생길 예측을 하고 그걸 예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가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고 환자가 적극 참여하는 데서 피포 메디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적 치료 개념에서 이제는 선제적 예방 개념의 의료가 피포 메디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미국에 시작됐고 우리나라 아직 시작도 못했죠. 빅데이터 처리할 의미도 안 되고.
그 정도 예산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60세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피포 메디슨은 어떤 거냐면 이 여자분한테서 유방암 발생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피포 메디슨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색간이나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또 되는 거죠. 발병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그게 피포 메디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포 메디슨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학문들은 뭐 생리학, 생물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학문이 뭐냐면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 이게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거예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전자 치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발현 억제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대에서 나왔죠. 부작용 없이 유전자 암 치료. 이게 보시면 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키는 치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거지만 비만도 어떤 특정 유전자가 가다 발현해서 생기더라. 그것도 유전자 발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 악성 임파종을 보면 이 유전자 발현도 임파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암의 유전자 발현도 다양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약물만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암에 맞는 유전자 발현 억제시키는 약물을 개발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 돌대가리 이런 말을 해요. 미래의 병원은 데이터 분석 센터다. 따라서 의사는 치료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셨죠? 이세돌 알파고가 또 완전 깨지는 거. 여러분 알파고가 나오면서 정말 의사들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알파고 여러분 바둑에서 알파고는 최근에 보셨지만은 저희 영상의학 의사들은 거의 한 7, 8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기계와 대학 교수가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을 줬어요. 대학 교수가. 판독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우리 직업이 없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 하면서도 또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고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때 새로 생기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컴퓨터공학 박사 정도 돼야지 알파고를 닦고 있을 겁니다.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생길 직업은 없다는 거죠. 저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개발되기 전부터 지금 벌써 힘들어요. 대학병원 교수 월급 떨어지고 개원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시대에 리스크는 4가지가 있답니다. 유병장수, 병을 달고 오래 살고, 무정장수, 돈 없이 오래 살고,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살고, 독거장수, 혼자서 오래 산답니다. 이게 4대 리스크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뉴스킨 에이지락 사이언스, 에이지락이 이 4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레이트 에이징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화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논문 몇 가지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비만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기사고 논문인데 비만은 심지어 담배보다도 노화를 진행시킨다고. 그 다음에 비만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노화 질환을 야기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비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올해 초에 나온 논문입니다. 기사하고 저쪽이 논문인데 이걸 보시면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늙은 세포에서 우리 몸에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늙은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늙은 미토콘드리아만을 제거했더니 그 세포가 더 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화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는 만성염증이 특징이다. 이런 논문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노화 및 노화 질환의 원인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비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만성염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 21세기 신종 전염병이죠. 내가 뚱뚱하면 내 뒤에 돼지들밖에 없어요. 비만은 암병의 변을 부르고 저 역시 아주 건강했었죠. 자, 비만하면 꼭 나오는 말이죠. 성인병입니다. 그게 의료 용어로는 대사증후군이에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있으면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이때는 성인병이었어요. 이게 2009년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품위가 있죠. 30대 때 저는 환자 보호자들이 동의서를 받으면 제보고 교수님이라 안 하고 원장님이라 했어요. 대학병원에. 워낙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D는 드림이었고요. C는 초이스, 그다음 찬스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부산에 가면 삼복도라고 많잖아요. 그 삼복도로 3대 삼복도로 중 2대 삼복도를 다 살아봤어요. 이런 데가 삼복도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제일 촌스러운 놈이 안 했어. 여기 제입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누군가 가르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고 싶어가지고 꿈을 항상 의대 교수라고 적었습니다. 의사로 적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살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그 촌에서 내려오시고 노가다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역 작업을 하셨는데 부에서 그때 원목에 깔려셔가지고 잠정간 하반신마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버지가 일남 샀는데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치가 일을 못 하시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엔 정이 넘쳐서 동료들이 10원 모아서 월급을 챙겨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성공해서 남을 도움을 살아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게 노동소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제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초이스를 참 잘하는데 이 초이스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립니다. 그래서 정이 집에도 잘 못 갔는데 애는 자꾸 나와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남 이녀입니다. 애들은 예뻐요. 근데 이래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의사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가난했지만은 좀 좋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고를 때 돈을 보고 고르지 않아서 저는 열쇠를 받은 게 없어요. 키 3개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전혀 물론 제가 집 잘 사지만 도움 받은 게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했죠. 저희 어머니는 집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잘 먹어서 마음에 들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잘 그래서 전공의 때 월급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애가 그때 3명인데 160만 원 넘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말, 일요일, 토요일 1시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근무를 응급실 당직을 쓰죠. 이런 생활을 한 달에 2주에서 4주를 해서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의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이 그 교수가 되면 반대래. 월급이 작으니까. 그때 저보고 이제 돈 좀 벌어라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근데 저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가정은 모르겠고 내 꿈을 쫓아갑니다. 그때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이 일이에요. 뇌혈관 질환의 혈관 내수술이라는 치료. 요즘 의료 메디컬 드라마에만 나온다는데 이런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TV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치료는 개투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영상을 보면서 뇌혈관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되는 게 뇌동맥 치료, 안정이 생겼다는 거, 그다음 중풍, 뇌혈관 협착, 뇌혈관 기형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할 때 한국에는 한 50명 정도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0명밖에 안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영상 판독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제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 때 5년, 10년 뒤를 보시고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소개하면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하얀 게 지주막 뇌출혈입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이런 혈관의 부풀어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겨요. 예전에는 머리뼈를 열고 들어가서 이걸 밖에서 집게 같은 걸 집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영상을 보면서 동맥류 안에 이런 작은 간을 넣고 이 안에다 백금을 만든 코일을 채워서 막아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게 MRI 사진인데 하얀 게 뇌경색 중풍 연구예요. 이거는 혈관인데 이쪽 혈관 잘 가는데 이거 막혀있죠. 여기 막혀서 이게 중풍 연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중풍 연구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 더 넓은 부위에 피가 짙게 가고 혈관에 막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안 열어주면 이 넓은 부위 왼쪽 뇌가 다 중풍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막힌 혈관을 들어가서 뚫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중풍을 더 진행하게 만드는 일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 우리 심장혈관과 똑같습니다. 뇌혈관을 스텐트를 써서 이렇게 넓히는 치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막고 뚫고 넓히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난해서 해외 연수를 못 갔어요. 장기 연수를 1년을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면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근데 애들은 또 외국의 경험을 쌓게 하고 싶어서 제가 단기 연수를 갑니다. 뉴질랜드로 석 달을 가는데 애들은 거기에 더 놔두고 저만 석 달 만에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석 달 연수를 가니까 그때 반값만 한 4주에 280만 원 들었는데 제 병원에 주는 월급이 280만 원이었어요. 반값 내고 쓸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석 달 만에 돌아와서 기러기 아빠를 합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2달 동안. 근데 2달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그 집사람도 좀 들어오라 했는데 또 개한한 짓 한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일을 안 하고 연수를 갔지만 그래 연수를 가면 280만 원 넣어주면 만약에 제가 다치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저 역시 돈이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 됐는데도 저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노동소득을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노동소득.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애들이 커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대학병 월급 너무 잘 짜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을 그만두라는 압력이 자꾸 들어. 집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내 꿈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2009년 봄에 누스킨을 만납니다. 만난 게 난 짜증 났어요. 처음에는. 이 집사람이 피부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모든 피부과 치료, 명품 화장 다 써도 안 좋았어. 근데 제 아는 스폰서장님 아는 분이 이걸 한번 써봐라 했는데 절대 안 믿고 하다 한 번을 딱 썼는데 너무나 좋았대요. 그때. 그 당시에 이랬어요. 얼굴 피부가 정말 조금 좋아지고 난 건데 근데 집에 갔더니 명현이 생겼는데 2주 뒤에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얼굴 확 디비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린데 그 당시에 더 틀렸거든요. 피부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다 디비져가지고. 그래서 당장 때려치우고 화장을 돌려주려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집사람이. 누스킨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5개월, 나중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명예이라는 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5개월간 매니아 소비자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폰서장님이 좀 따라와 하는 거죠. 어디? 세미나 가자, 랠리 가자, 컨벤션 가자. 자꾸 꼬시는 거죠. 그런데 몇 번 갔다 오나 뭐 지된지 아십니까? 감히 사업을 하겠대. 월 50만 원 목표로. 월 50만 원에서 너무 그냐면 집사람 첼로를 해가지고 시향에 있다가 넷째를 놓고 그만뒀는데 레슨에서 버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인데 레슨을 주고 하기 싫대요. 그래서 그 레슨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더럽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성격장애가 있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내 성격이고 또 말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못되게 보인다고. 말이 없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부부 동반 어디 가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하고 4시간 있다 나올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요. 말이 없어. 친구도 없고. 난 절대 못한다.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지만 영업 필요할 건데 어찌 하냐. 그건 못한다 했는데 끝까지 하면서 제가 한 2, 3년을 갖다 괴롭혔습니다. 네 사업하는 대신 내 말 다 들어야 돼. 나 외박해도 용서해줘.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결국 사업은 진행됐죠. 처음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자기가 친구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누스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옆에 내가 있으니까 내한테 누스킨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냐. 그게 뭐 생기든 말든 하고 상관없고 잘생겼나 이랬는데 아니 이 회사가 생긴 배경이 너무 화장품이 고가인데도 안 좋은 것만 많이 들어서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만든 회사란다. 난 화장품 관심 없다 했더니 또 이야기하는 게 이 회사의 이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 이념으로 만들었던 여러분 공산품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기 식당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TRA라는 게 나왔다고. 이게 그때 제가 몸매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먹으면 먹고 운동 조금 하면 살이 다 빠진다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싸지도 않아요. 130만 원 했는데 이게 팔다 팔 데 없으니까 남편한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너무 비싸고 죽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뉴질랜드 석 달만에 18kg 빼고 왔거든요. 하루 2시간씩 운동해가지고. 근데 돌아와서 석 달 만에 원상복귀해야 됐지만 굶고. 근데 이걸 하고 하다 내가 결국 운동할 시간 한국 공기도 안 들어 걸어다닐 때고 해서 결국 이걸 시작하게 됩니다. 3월 19일 시작해요. 이때 제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졸업식 때 모습인데 이게 이제 제가 석 달 하고 나서 한
5kg를 뺐죠. 이게 하와이 스트레이트를 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거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운동을 해봐서 알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먹어도 된다니까. 배도 고프지 않고. 심한 일주일에 2~3번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었어요. 뉴질랜드가 살 뺐을 때는 이 빵을 땡기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살려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조기 퇴경. 저는 초경도 안 했기 때문에 없었죠, 당연히. 체중 감량하고 더 건강해요, 요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스킨의 설립 이름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스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와이프가 동창회 다녀오더니 갑자기 부모가 설거지하고 탱탱 던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또 제 옆에는 왜 이러나? 뭐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외제 성형표 샀대? 몰라. 그럼 뭐 명품 가방을 받았다거나 그랬더니 몰라. 혹시 애들 중에 서울대 가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이러면서 대대대 치면서 딱 한마디 속을 뱉죠. 나만 남자였어. 여러분 젊을 때 잘해야 돼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돈 있고 돈 많고 이런 남자 아니라도 잘생긴 남자 아니라도 집이 없는 남자 제일 인기 있다잖아요. 이 제가 본 TRA가 2013년도에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들어간 TR90가 나오게 되죠. 자,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는 아까 신문기사에서 우리 몸의 배터리를 했듯이 이건 인체 발전소입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는 ATP를 생산하는데 이 ATP가 미토콘드리아 나이가 들면서 숫자나 크기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활성산소가 좀 적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늙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에너지보다는 활성산소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는 적당히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지만 어느 선을 넘었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고 그 활성산소가 독을 해를 가하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 생기는 부위가 미토콘드리아다 보니까 결국 손상은 미토콘드리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말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돼. 미국 사이트인데 이 들어가면 꼭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우리는 내 미토콘드리아가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질환의 증상이 이런 데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질환의 90% 이상이 미토콘드리아 관련이 있다죠. 그래서 노화이기 전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하던 이야기가 이거죠. 유전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복제 손상, 그 다음 정보를 하다가 1950년대 들어 드디어 활성산소 이론이 오게 되고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이론으로 바뀌게 돼요. 노화의 기본은 미토콘드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 달에 알스케어서 그때 이제 2012월 1월 달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집사람이 와서 이것만 먹으면 더 젊어진다는 식품이 나와도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말이 아니다. 어떤 건데 했더니 하나는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켜주고 하나는 밤에 먹으면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젊음을 유지해주는 신약이 그 식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젊은 유전자군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요. 젊음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신체적인 성격,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젊게 만들어주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전자 발현을 한번 다시 보면요. 아까 후성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자 발현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샴푸를 쓰느냐, 엄마가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엄마가 어떤 목욕 비누를 쓰느냐, 이게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운동술, 약물 이런 자라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노화나 병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전자 발현이 조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란성 상등을 보면 3살 때 유전자 발현 열지도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근데 50일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자론 아무리 유전자 똑같아도 자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성유전학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스킨 파마넥스에서 말한 젊은 유전자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젊을 때 유전자 발현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발현이 잘 되고 초록색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름이 젊을 때 발현이 안 되죠. 근데 팽팽한 건 발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스킨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서
이 늙은 유전자를 젊은 유전자로 바꿔주는, 회복시켜주는 과학을 개발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누스킨 에이지락 사이언스랍니다. 그래서 젊은 유전자 발현을 타겟으로 해서 늙은 유전자를 초기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여러분이 현재 쓰고 있고 먹고 있는 화장품과 식품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받고 있는 제품들인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노화의 비만이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TR 라이팅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상은 R스퀘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이런 걸 개발할 능력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 뭐 저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래도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검증한다면 이런 겁니다. 누스킨이라는 회사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만나서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만들었대요. 에이지락 제품을 만들었대요. 그럼 누스킨은 어떤 회사냐니까 30 이상 영양만 연구한 회사예요. 이 회사에는 1만 7천 가지 식물에서 5만여 가지의 식물 원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고,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는 3년 이상 항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만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유전자를 발견하고 유전자 발현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만난 겁니다. 그 둘이 만나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누스킨 회사를 먼저 보면 저는 이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 때 US 품질 공정 과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정, 어떤 식물이 좋은지를 선정하고, 그 식물은 두 번째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 수확이 좋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의사들이 볼 때는 핵심입니다. 모든 치료약은 용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건강보호식품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양만큼 캡슐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테스트라고 임상 실험까지 했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명성근 박사 지식기구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은 건강보호식품 독이라고 선전하고 다니시거든요.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일 채소로 섭취한 비타민 항산화 물질은 건강보호식품 식품과 조성이 다르고 또 다른 성분이 작용할 것이다. 건강보호식품은 화학적 합성한 것이다. 건강보호식품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 건강항산화 보충제가 활성산소의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다 없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의사들이 건강보호식품 먹지 말아야 돼 꼭 인용한 논문이 이겁니다. 자, 68개 연구 23명을 대상해서 항산화 보충제를 조사했더니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나 질환 있는 사람에서 사망률을 증가시키더라. 독이다는 거죠.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게 논문에는 그 논문의 단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단지 합성 항산화제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과일과 식물의 효과에 적용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명성근 박사 직접 쓴 논문입니다. 보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1차 및 2차 예방 효과가 없다. 1차는 심혈관 질환이 없던 사람이 병 생기고 2차는 어떤 사람이 다시 더 진행되는 걸 말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요.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위크니스가 있다. 그 위크니스가 뭐냐면 이 연구는 합성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에 대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 그 다음에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US 품질 공정이 맞다면 우리는 건강보호식품, 명성근 박사가 말하는 건강보호식품 이론은 우리한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알스케어드 리차지 에너지를 대사를 증가시키는 그 성분의, 그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이 동충하초인데, 이 동충하초는 어느 지역을 선정한, 어느 식물을 선정한 동충하초 몸이 좋다. 어느 지역에 나는 게 좋냐? 티벳 고온지 당이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티벳 고온지에 자라는 거, 세계 최초의 동충하초, 인공 재배가 안 되는 걸 선택해서 거기에서 CS4라는 핵심 성분을 뽑아서 캡슐을 해서 뭘 하느냐면 독성 검사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부산대학 아니에요. UCLA에서 합니다. UCLA에서 해서 이 결과를 논문을 내게 되죠. 건강한 노인들에서 박쥐나방 동충하초는 운동 수행력을 개선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제품과 관련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스킨을 한다는 소문이 나다 보면 친구들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보고 좋냐고 물어봐요.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모르고 그 연구자, 과학자 이름만 몇 개 주라고. 그러면 그 연구자 이름 논문 검색하면 돼요. 논문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없어, 대부분. 그 다음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이 세상을 믿고 이 와인드릭 박사가 창업자신데 이분들은 30년 이상 항노화에 대한 것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 논문을 검색해보면 한 189편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우석 박사도 한 100, 이거 좀 못하게 있을 겁니다. 저는 한 5, 60개 정도, 죄송합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가장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논문이 너무 있어요. 하우석 박사가 사기친 논문이죠. 사이언스제 이것이죠. 칼로리 제한제.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유전자 가장 비슷한 붉은 틀 원소를 가지고 20년 이상 연구를 한 결과를 논문을 내게 되죠. 칼로리 제한식은 당뇨, 암, 심혈관 미해수관식이고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실제 실험한 논문을, 논문을 보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안 걸어먹은 놈이고 여기 이제 칼로리 제한을 거죠. 앞에 여자를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안 차가운 뜻이고.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킨다. 이러면서 일약스타 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화 관련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논문들에서 우리 논문의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 핵심 단어만을 제가 뽑아봤어요. 뽑으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칼로리 제한식, 유전자 발현, 미토콘드리아, 노화, 뇌, 심장, 근골격계, 청력, 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요거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30년 이상. 그리고 항노화 관련된 요거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지락 제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놓은 거죠. 라이프센 테크놀로지의 어떤 과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 누스킨의 천연 원료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태어난 제품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라이프센 테크놀로지가 2011년 12월 달에 누스킨에 인수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이프센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는 누스킨 거라고요. 그때부터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활성화되면서 누스킨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죠. 이 별것도 아닌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대요. 제가 볼 때는 다단계인데 처음에 볼 때. 그래서 아무나 상장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누스킨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잘 나갈 때 제가 못 나갈 때 그때 주가가 한 10불 안 할 때 좀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야죠. 자, 마지막 노화에 원하는 만성염증 할생상. 안녕하세요. 정신학과 전문의 엄창환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몸에 오랫동안 돌아다니는 이 염증. 이게 이제 우리 성인병의 원인인데요. 장,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오늘 어떤 건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저 염증 박사라서 이름이 염창환. 제가 그 말씀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역시 오 박사님 하고야 마시는데요. 자, 염증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고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거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실제적으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 5개월 전부터 윗꼭지에 염증이 있던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정상이 보통 0에서 5인데 이분 같은 12.5, 12.4mg/L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한 7.4 정도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 또 이제 대구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병원에 있는 소화기 내과에서 70세 남자 환자가 15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명칭 끝이 통증이 있다고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괜찮았는데 특별히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염증 수치가 86.1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비해서 16배나 나왔거든요. 정상이 한 5 정도? 네, 5 정도인데. 그래갖고 이분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감소하는 수치가.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은 어디선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명심해줘요. 그런데요, 암도 겁이 나는데 거기에다가요, 제일 자존심 깨지는 치매까지 오니까 난 아주 그게 요새 공포야. 치매. 예. 실제 요새 사람들 보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그게 이제 근데 아시는 것처럼 치매도 이제 뇌세포의 파괴로서 이제 일으키는 건데요.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이제 사망한 사람의 뇌를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신경세포들이 많이 죽고 있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만성염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대병원의 이제 건강정신학과 교수팀들에서 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몸속에 있는 염증 수치를 체크해봤더니 그 정상분에 비해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염증은 진짜 그 치매뿐만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다양한 그 정신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염증이 생기는 경로, 도대체 왜 염증이 생기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초미세먼지예요. 우리가 청소하고 나서 미세먼지 날리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환경 호르몬 그리고 각종 세균, 바이러스들이 코, 입, 코,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싸워갖고 결국은 하나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부산물이 바로 염증입니다. 근데요, 그 염증은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하고 세균으로부터 이렇게 방어하는 경찰과 같은 치안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그 또 잔재 물질들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또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안 이제 돼요. 보통 이제 염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급성 염증하고 이제 만성 염증이 있어요. 급성 염증은 말 그대로 초반에 적군이 들어와서 얘네들과 싸워갖고 부산된 산물을 죽여서 없애주는 거예요. 얘네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 길어야 이제 3, 4주 내에 다 없어지는 거고요. 만성 염증은 뭐냐? 이 부산물들이 계속 남아있어도 축적이 돼서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뼈에 존재하면 관절염, 그 다음에 심장에 오면 심장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암, 이런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킨다. 근데 그 잔재 물질들이 어디 곳에 가서 붙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군데에다 다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실제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네. 그 TV나 종편에 나오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사들은 대부분의 가정의학 의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할 때 의사들을 정말 말 안 듣죠. 몰라서 전혀 영양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고집이세요. 반반 잘못된다 생각. 그리고 요즘은 의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못 가니까 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영양에 관련된 분야는 가정의학 의사들이에요. 물론 명성근 박사도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자, 염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미세먼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모든 현상, 미생물, 그 다음 화상, 방사선, 외상, 자외선, 독성, 화학물질, 그 다음 개사소의 모든 형태의 면역 반응이 다 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급성염증, 아까 만성염증이었어요. 급성염증 한 대 맞아 퉁 부어오른 거예요. 바로 표가 나죠. 국소적이니까. 염증술이 증가합니다. 근데 만성염증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피검사에도 표가 안 나요. 어느 순간 딱 되면 표가 나겠지만, 그리고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게 만성염증의 특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 왜 갑자기 걸렸대? 이러지만 그거는 10년,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화질환과 관련이 있는 정상 신체 반응의 이상을 만성염증이라고. 이거와 관련된 질환들은 이런 많은 질환들이 만성염증과 관련되어 있죠. 아까 동영상에서도 제가 돈 600원 주고 산 건데 정말 비싸게 줬는데 거기서도 그래야 이야기합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비만도 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안성 피로증후군도 염증이고 피부 노화도 염증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염증이에요. 바로 한글로 쓰게 그랬습니다. 발기부전도 염증입니다. 여러분 그 중년의 성적 욕구를 아십니까? 중년 뭐냐? 어떤 중년이 와서 의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나는 성적 욕구를 낮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의사가 와 부러워가지고 왜 낮추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거죠. 그것이 온통 머리에만 있어요.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겠다. 머리에만 있고 밑에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발기부전 때문에 요즘 약이 나와서 비뇨기과 의사도 죽으려고 해요. 비뇨기가 지금 정부의 지원을 안 합니다. 어떤 중년부인이 그러죠. 맨날 밤마다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지가 몰래 가서 비뇨기 가서 그 비아그라를 처방받아서 밥에다 넣었죠.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너무 좋았대. 한 3일 좋았는데 4일째 남편이 배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그런 말 했죠. 죽은 놈 살려놨더니 산 놈이 죽었대.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심장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기부전 남성분들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많은 걸 드셔야 된다. 파마넥스 제품. 자, 다시 하나 보면 논문을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비만 및 당뇨 상태에서 관찰되었고 또한 당뇨와 비만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를 가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 손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만하고 미토콘드리아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 대사조직의 염증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비만이 염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염증은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노화는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관의 핵심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초기 염증시 중요한 역할하고 비슷하게 초기 염증 인자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야기한다. 무슨 말? 미토콘드리아와 염증이 관련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노화는 비만, 미토콘드리아, 만성염증이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활성산소라는 사생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고 의사들이 항상 말할 때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이야기할 때 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전을 좁게는 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전이 좋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예전에는 면역이 좋은 병이 안 걸렸지만 요즘은 유전자 발현이 되냐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방어 기전을 신성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방어 기전에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면역, 그 다음 대사조절, 그 다음 항산화, 항염증, 세포 보호, 유전자 보호미 복구 이런 것들이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과 노화는 역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감히 누스킨에서 에이지락 누스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감히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 이 회사에서 말할 때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작동을 해가지고 노화를 억제시키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누스킨 에이지락 사이언스로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뉴스핀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5만 가지 원료, 식물 원료에 대한 자료를 뉴스킨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젊은 유전자군을 발견하고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유전자군을 발견하고 발현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장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필터를 만든 거 필터. 그래서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천연 성분들로 필터, 채를 그르는 거죠. 거기서 통과한 제품을 뽑아서 캡슐링한 게 뉴스펜스래요. 거기서 뽑힌 식물 원료가 놓은 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전 세계에서 아주 좋다는 식물과 생선을 해서 추출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신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한국 실적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미국과 한국에 있어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문가협회에서 안 되는데 이게 뭐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핵심은 똑같고 미국 특허 공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휴대가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통으로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지면 들고 다니면 친구들은 자꾸 뺏겼는데 이거는 지문을 거면 들고 다니면 뺏길 염려가 없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펜3의 특징은 세 가지라서 3위부터 그러는데 첫째가 고순도 오메가3, 두 번째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 강력한 항산화성, 구원료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 다음 위에서 특허 공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고순도 오메가3라는 게 뭐냐면 천연에 존재하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좀 불포화 지방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 하나에 포화 지방산 안 좋은 게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걸 정제를 해서 요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마지막 RTG 타입으로 해가지고 불포화 지방산 3개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고순도의 오메가3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가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는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수준을 보면 우리 저희들 라이프팩이라는 제품인데 그거와 거의 같은 수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7대 영양소가 뭔지 압니까? 3대 영양소는 알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7대는 비타민, 미네랄, 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 내지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을 하죠. 그게 7대 영양소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함량 고순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건 전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흡수율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네랄 비타민 흡수율이 아주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비타민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항비료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J. 두 번째는요, 항산화 비타민 혹은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A, C,
E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면역 비타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암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비타민제 중에서 어떤 비타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면역 비타민. 지금까지 비타민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학점도 A 학점을 좋아하시죠? A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비타민 D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비타민 D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하버드 피라미드를 한번 보실까요? 별도로 여러분의 비타민 D를 복용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는 왜 이렇게 비타민 D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를 했을까요? 바로 이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암을 막아주는 중요한 항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는 지난 20년간 암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을 열심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육류를 좋아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공통점 이외에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감기나 결핵과 같은 질환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한여름 햇볕에 아이들을 태우면 겨울에 감기를 앓지 않는다고요. 바로 그 한여름 햇볕 덕분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많이 걸리지요.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비타민 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D가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가장 이상적인 혈중 비타민 D의 수치는 30입니다. 아직 한국인들 중에서 이 30을 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30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타민 D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영양제도요,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주는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비타민 D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가 가끔씩 복용하지만 용량이 되게 낮은데, 뉴스펜서리는 1000단위가 들어요. 저 에서더 박사님이 1000단위를 매일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피 검사를 했더니 27이 나온대요. 그래 먹어도. 근데 TV에 자주 나오는 가정의학과 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뭐 수상스키나 햇빛을 많이 보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분은 10도 안 되더래요. 결국은 섭취를 해야 돼요. 햇빛을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으로 비타민 D를 쳐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동영상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아주 고온 빛깔의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성분은 어떤 거냐면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7대 인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식물의 파이토 하르몬이라는 케미칼이 합성인데, 결국 뭐냐면 이 식물이나 채소들은 각종 미생물, 해충, 자외선, 농약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방어 물질을 만드는,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건강과 영향이 유익하다는 거죠. 주로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뉴스펜서리에 들어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페루에서만 난다는 퍼플콘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 보라색 콘이 있긴 하지만 페루에서 나는 퍼플콘이 제일 유명하답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기사를 보시면 퍼플콘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일반 옥수수와 달리 페루에서만 자란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페루 해발 3,000에서 4,000m 안데 산맥에서 혹독한 환경으로 이 옥수수가 진화를 통해 생존하고 면역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집사람 사업을 똑똑하게 방해를 했지만은 집사람이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퍼플콘은 블루베리보다 거의 5배 이상 안토시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안이라는 것은 대행성 노화지와 심혈관 당뇨 장애, 암의 발생을 예방, 지연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교합에 효과가 있다.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들인데 이건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로 뭐 전체식이 돼서 과일을 껍질째 먹는 그걸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뭐 사과 껍질만 먹고 수박 껍질만 먹고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양파 껍질만 먹는 거예요. 양파 껍질 안에 암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케르세틴이 있대요. 근데 저걸 보면서 그럼 저걸 섭취해서 어떻게 내가 양파 껍질만 먹고 수박 껍질만 먹고 사과 껍질만 먹냐. 그 안에 그 누구 줄 거냐. 미운 와이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수 없어. 양이 안 돼. 그 많은 우리가 필요한 성분만큼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한 바가지씩 먹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먹냐는 거죠. 더 비싸서. 그리고 사과에 들으면 항산화 성분은 하나 내지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케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케르세틴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써요. 그러니까 건강과 병 저항성에 효과가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에 가산화지방 혈소만지 모세 혈관 투과서 극대화한다는 말은 항염증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코큐텐이 들어있죠. 코큐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서 그 생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40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이 코큐텐은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야기했죠. 에너지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떨어지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 되면 결국 또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큐텐 부족은 특히 심장에 중요합니다. 심부전, 고혈압, 파킨슨, 비만과 관련이 있다. 최근 연구들은 코큐텐 보충제가 대사증후, 성능병의 비만,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코큐텐은 심장에 특히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와 관련된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모든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코큐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코큐텐 많이 팔아요. 문제가 뭐냐면 카르티노이드나 코큐텐의 문제는 뭐냐면 지용성이죠.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흡수를 하면 우리 몸은 수용성이거든요. 대장, 장은. 그럼 기름과 물이 만나니까 흡수가 안 될 거잖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똥으로밖에 안 나요.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US 특허 공법이 뭐냐면 이 지용성을 수용성 장에 흡수를 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운반체라고 해요. 수송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큐텐이나 카르티노이드 들어오면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로 된 수송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감싸게 돼요. 이거는 수용성이죠. 그래서 감싸고 우리 대장, 소장, 점막에 가서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수용체 덕분에. 그리고 영양 성분, 코큐텐만을 장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떨어져서 전사하는 이걸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코큐텐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이 특허 공법을 만든 코큐텐이 훨씬 더 흡수가 좋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실제 임상을 했더니 5배에서 10배의 흡수율이 증가하더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특허 공법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공법만큼 우리 돈 안 아까운 공법이 없는 거예요. 실컷 먹고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스펜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쓰리논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가 들어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홈쇼핑을 핸드폰으로 많이 봅니다. 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찍은 사진이요. 자, 쓰리논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식물볼, 항산화제 40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베리륨이 과일 채소를 분말로 갈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먹는 건데 도대체 알이 얼마만하게 다 였는지 모르겠는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한 16개월에 98,000원, 한 달에 6,000원. 제가 딱 구매하기 누를 뻔했지. 너무 싸고 좋지 않나요? 한 달에 6,000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명성근 박사가 이런 제품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권고이지요. 하루에 한두 번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라 라고 하는 영양제 권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그 해답은 여기 보시면 2003년도 발표한 책자인데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북미 지역의 비타민제를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비타민제를 고를 때 첫 번째는 그 원료입니다. 우선 합성 원료는 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지요. 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피곤할 때 몇 달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몇 년을 먹어도 괜찮지요. 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담배를 피우는 분의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드시게 되면 합성 비타민 A의 영향으로 폐에 나쁜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천연을 드시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제제가 좋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그 천연제제도 그 땅의 원료 안에 중금속이 이미 들어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먹을 때 그 여러 가지 중금속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좋은 곳에서 추출한 원료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료입니다. 천연 원료, 깨끗한 땅에서 추출한 제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인데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도 저기 대장 끝까지 가도록 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일단은 정확한 위치에서 잘 녹아서 잘 흡수가 되어야 하고, 흡수가 된 다음에도 우리 조직에 잘 들어가서 또 오랜 기간 작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좋은 항산화제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작용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길어봐야 글쎄요 한 6시간, 7시간.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들은 서로 같이 먹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비타민 C나 E 중에 한 가지가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서로 다른 항산화제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높은 비타민제들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은 없고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그리고 그 알수도 하루에 4알, 6알 이렇게 다양하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일과 채소의 색소 성분인데요. 예를 들면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들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에서 장수 유전자를 깨워주거나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제 안에 그런 파이토케미칼이 천연으로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으로 만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실제로 전류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음식에 토마토를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토마토 추출물을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연 원료, 흡수가 좋은 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에 들어있는 제제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시도록 하세요. 복용 방법은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좋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침 먹고 나면 낮하고 오후까지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컨디션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하고, 저녁 때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래지죠? 비타민 B군 때문인데요. 저녁이 되면 다시 소변 색상이 하얗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먹어야 하는 시간이죠. 저녁 먹고 나서 다시 먹고 나면 밤사이에 회복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갱년 기후의 여성이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성분들은 철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제제를 드시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빈혈이 없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철분의 양이 조금 적은 제제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이분이 그 뉴스킨, 뉴스펜 홍보대사 같지 않나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비타민을 선택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US 품질 공정이 맞다면 천연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US 특허 공부에 들어갔다면 흡수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이토케미칼이 충분히 들어가는 바에는 하루에 2번, 4알에서 6알 먹어야 돼요. 어찌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면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거. 제가 로마 팀 엘리트 TV 가서 그 조첸 박사가 강의하는 걸 찍었습니다.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진 촬영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촬영하면 됩니다. 저도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화상을 입혀가지고 염증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상을 입히고 염증 반응을 보니까 염증 세포가 28개 정도 관찰되는데, 이 사람한테
2달간 뉴스펜을 먹이고 다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더니 염증세포가 10개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펜 3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첸 박사가 항상 뉴스펜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뇌에서 뇌, 브레인. 그래서 뇌 건강에 정말 좋다.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먹으면 절대 치매는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 보여준 게 임상실험 이거예요. 한 사람, 동일한 사람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MRI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떤 손을 움직인다. 그럼 내 어떤 부분에 갔냐는 걸 알기 위해서 MRI를 찍는데 MRI를 찍으면 손을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게 어디 있냐면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계속 보면서 찍으면 어느 부분이 자꾸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기능성 MRI라고 합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거야, 검사자한테. 그래서 했더니 노란 부분이 활동을 하더라, 반응을 하더라, 내가 반응하는 장소. 근데 이 사람을 2달간 뉴스펜을 먹고 다시 똑같은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내 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임상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그 조첸 박사 강의 마치고 따라가서 짧은 영어를 물어봤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피라고 피, 블라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블라드가 왜 중요하냐면 뇌 척수, 저도 뇌를 전문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혈액 뇌 관문이라는 거예요.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내 혈관하고 내 세포 사이의 관문인데 아주 좁게 돼서 우리 몸에 뇌에 안 좋은 걸 통과를 안 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100여 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채소나 식물을 파란색 잉크에 담궜더니 완전히 다 파랗게 변하더래요. 그럼 사람도 동물도 그래야 되나 해서 동물을 빠졌더니 동물 혈관에다가 파란 잉크를 주사했더니 뇌와 척수를 빼고는 다 파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견된 게 혈액 뇌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 그 세포는 이렇게 구멍이 넓어서 아무 물질 잘 통과되지만 뇌는 아주 좁게 돼서 타이트하게 돼서 아무 물질을 통과하는데 통과되는 게 이제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뭐 지용성이 몇 가지 통과되는데 통과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알코올하고 마약이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거나 마약을 한 사람 미치게 개가 되는 거예요. 혈액 내관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개가 되는 거죠. 이 논문을 한번 보십시오.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 질환 관련된 신경병력 변화에 중요한 역할하고 신경세포 기능의 참여를 이야기한다. 알츠하이머에서 한세된 염증 반응은 염증인자와 활성산소 증가와 함께 뇌하교세포의 활성기 증식이다. 케르세틴 나노 입자는 혈액 내관문을 통과하여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 및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노 테크닉이었고 그 다음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능적 MRI에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첸 박사님도 그런 의미로 블라드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혈액 내 관문을 통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뇌 종양, 뇌 생긴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지금 연구 핵심이 뭐냐면 이 혈액 내 관문을 통과시키는 약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일부 나와 있긴 하지만 뇌암을 치료하는데 그 혈액 내 관문을 통과하면 암이 치료 약이 안 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혈액 내 관문은 우리 의료계에서도 핵심 분야입니다. 뇌 질환에 관련해서. 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세포 안으로 약이 들어가야지 치매가 진행을 막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혈액 내 관문인데 이 부분도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엉켜서 진행하는 게 노화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누스킨에서 이 비만과 관련된 TR90,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TR90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R스퀘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과 활성산소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운 뉴스펜 3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이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들었고, 이 제품으로 해서 젊음을 회복 유지시킨다는 개념의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누스킨이 과연 그러면 건강만 주고 돈은 어떻게 주냐? 저도 사업을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돈이 어찌 생긴지 모르지만은 집사람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는 거 봐요. 제 마음대로 쓰고 너무 행복해요. 이 회사는 그 갤럭시나 아이폰과 똑같아. 해마다 새로운 제품들을 하나씩, 두 개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한테 사업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1월 달에 뉴스펜이 다시 선판매를 하는데 집사람도 결국은 선판매로 사업을 키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제품이 올 때는 뭐 밥도 안 챙기고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 사업하신 분 잘 아시는 이 선판매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려오신 분들은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1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성한 안티에이징인데 우리 어떤 안티에이징 사업을 해야 되냐고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고기능성 홈케어 미용기기를 해라. 그 다음에 IMF 때도 성장한 화장품 산업을 해라. 그 다음에 먹는 화장품, 뷰티푸드를 해라. 이 세 가지를 해야지 안티에이징 사업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자, 누스킨 파마에서는 제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기능성 홈케어 갈바닉 제품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 에이지락 사이언스들의 화장품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뷰티푸드, 먹는 화장품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누스킨에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가 제출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안티에이징 사업을 분석하고 제품을 개발했다는 거죠. 이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여러분의 수고비를 챙겨주겠다. 커미션을 주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남의 걸 뺏어가 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이 시스템이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노동소득이 아니고 권리소득이라는 거죠. 저는 노동소득이죠. 자꾸 월급 깎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안은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직장에서 노안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노동소득이에요. 이거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죠. 중간에 다치면 하나도 없어. 근데 누스킨에서 주는 커미션은 권리소득이에요. 처음에 작아요. 아주 작지만 꾸준하게 나오게 되고 자기 사업 성과에 따라서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는 거죠. 자, 준비 안 된 100세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세 시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랍니다. 우리가 60세에 은퇴하고 하루 여가 시간을 11시간 보낸다 생각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근로시간 대비하면 20년이 38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우리 60세 은퇴하고 100세까지 산다면 사실은 76년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저금리 시대에 임금소득 조정 깨닫고 월 50만 원 근로소득을 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월 50만 원 2억의 정기예금에 가지고 있는 것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폰서사님이신 조기수 사장님이 부산에 오셔서 세미나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물론 이거는 연 3%일 때 이유를 가지고 지금 연 3%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통해 250만 원의 소득을 번다면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이게 누스킨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누스킨을 하기 전입니다. 저는 여기 있고 집사람 애 4명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고 가정을 돌보고 돈을 벌었고 제 캐리어를 쌓아갔지만은 노동소득은 결국 2년 뒤에 이렇게 변해요. 몸이. 근데 권리소득을 가지고 일을 했던 누스킨 사업했던 집사람은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 표정 보세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노동소득, 한 사람은 권리소득이 되니까 어정쩡해. 이 사업은 부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가 해야지 진정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고 싶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말을 했었다. 저는 이제 그 석세스 트립도 못 가게 됩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제공을 받게 되면 구속이에요. 석세스 트립 가면 저한테 호주가 하는데 1인당 적어도 1,000만 원짜리를 하는데 구속되게 되면 저는 가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영란이 싫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팀 엘리트가 어떻게 왔냐면 이 사람이 성격장애가 됐잖아. 자기는 선택은 자여서 누스킨은 기회를 잡고 싶은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다 결국은 바뀌더라고. 이게 옛날 2011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와이 석세트를 갔을 때 저녁 만찬 때입니다. 그때 초대 연예인 누구냐면 박신양이었어요. 나는 박신양이 배운 줄 알았는데 가수인가 봐. 노래마다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내 배에 서 있어요. 이 모자 쓰신 분 뒤에서 서 있었거든요. 잠깐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돌아오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냐? 요 앞에 갔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집사람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 가면 너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을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통해서 누수kin을 만났지만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kin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고요. 경제력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좋아졌죠. 특진비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해지죠. 여러분 좋아하는 만큼 저는 괴롭습니다. 선택진료제도가 2012년 10월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국립대 의사들은, 교수들은 곤봉이 작아서 인센티브 특진비로 받는 게 반 이상이거든요. 월급에. 근데 이게 자꾸 변해요. 50% 바뀌고 선택을 제한하고 올해 9월에 또 바뀌었어요. 내년에 완전 폐지된답니다. 정말 짜증나게 노동소득이에요. 근데 짜증 낼 필요가 없어요. 제 통장은 아니지만 제가 관리하기도 하고 집사람이 그만큼 벌어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사람이 내가 못 벌 걸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부인을 만나는 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이 누수킨 사업이라는 게 저희 2012년도마다 뭐 그런데 묵고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누수킨 사업은 제가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반삼바야 말고. 그래서 잘 나갈 때, 안정적일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킨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더더욱 하게 되고 집사람 덕분에 아직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학병원에 나가면 제가 월급이 한 3배에서 5배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지만 이제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집사람 덕분에 저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어제 신문 났죠. 의사 변호사 탈세 10억 중에 3억은 탈세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난리죠. 리베이트 의사들, 교수들. 저는 이 짓 안 해야 돼요. 이 짓 안 해야 돼요.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준 게 또 누수킨 사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래요.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못 번다고, 큰 걸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안 한답니다. 다단계라고. 상점을 하자면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와이프가 미울 때 뭐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식당. 꼼짝을 못해요. 와이프가 미울 때는 식당을 시키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호텔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합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내 결론은 이렇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로또 당첨을 기다리다가 끝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는 가난했었어요. 또 이 사업이 좋은 건 뭐냐면 항상 트립을 간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노르웨이 티머리스 크루즈를 갔어요. 정말 크루즈 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크루즈 여행 함부로 못 가요. 왜냐면 물론 이재용 같은 사람 다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시간 되고 돈이 돼서 가고 싶은데 이 배 안에서만 노는데 크루즈에서 지 혼자 가서 지 와이프 들여놔서 뭐 하고 놀겠어요. 친구들 같이 가야 재밌지. 누수킨을 하게 되면 많은 친구가 생겨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를 통째로 빌려가죠. 전 세계 사람들 모였죠. 올해는 로마 팀을 들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저희 파트너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또 이탈리아 투어를 했죠. 이분이 저희 신영대 사장님이고 탑스 박영호 사장님과 계시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탑스 리더 사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서 묵고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따라간 애가 내 얼굴 이름 만들어 놓고 또 먹고 정말 재밌어요.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나라 같은 벌써 재개발했을 것 같은데 정말 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신났어요. 정말 어제 퇴근을 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느낀 게 정말 빨리 이 직장 때려치워야 되는데 집사람이 빨리 좀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장수의 4대 리스크는 이겁니다.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가 웰에이징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답이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뉴스킬이었던 거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많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집에서 주말이나 명절에 주말에 영화를 보면 호랑이 놓은 것만 사자 놓은 것만 딱 보고 딴 데 다 봤다고 전에 본 거라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뉴스킨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듣지도 않고 다 네. 뭘 하는지 나도 아직 잘 모르는데. 처음 오신 분들 제발 다 안다 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할배가 병원에 찾았어요. 그리고 100세 건강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정말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나씩 물어보죠. 담배를 피우냐, 돈이 없으면 못 핀다, 술을 먹냐, 돈이 없으면 못 먹는다, 잠은 잘 자느냐, 늙어 잠도 없다, 맛있는 거 먹냐, 입맛도 없고, 그냥 라면이나 짬뽕면이나 끓여 먹고, 친구는 많냐, 다 죽었다. 돈이 많냐, 돈 뭐 필요하냐, 인생 뭐 있나, 돈 필요 없다, 여행은 좋아하냐, 뒷산도 가기 힘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가 듣다 헛황당해서 한마디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이 꼭 이런 말해요. 인생 뭐 있나? 그냥 막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사는 거지. 근데 실제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인생 맞아요. 정말 저도 이래 살고 싶어요. 내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은 와이프도 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이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스킨에는 이런 훌륭한, 대단한 에이지락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여러분들의 웰 에이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